이번엔 문형배 이미선입니다. 네. 앞에서 저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를 사실 얘기를 한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 오늘까지 할 거냐 안 할 거냐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지금 저희가 드렸었는데 이번엔 문형배 이미선이다. 헌법재판관 8명인데 한 명 하면 오늘 다 다룰 거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또 둘입니다. 보겠습니다. 재탄핵된 한덕수 헌재 2명 지명해야.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말하는 재탄핵, 한덕수 대행에 대한 재탄핵 얘기가 지금 저희 앞에서도 얘기했죠. 민주당에서 지금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야당에서 한다고 한다면 여당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헌재에 곧 퇴임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2명을 지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과거에는 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미 최상목 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3명 중에 2명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야당이 한덕수 총리 2차 탄핵 발의할 경우에 여당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자 지명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지금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또다시 탄핵에 돌입한다 그런다면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 명확하게 지명할 겁니다 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할 수도 있고 검토를 좀 해보겠다 지금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소영주 대변인께는 쌍탄핵 하는 겁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확정입니까? 여쭤봤는데 윤주진 위원님. 예.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탄핵안이 제출이 된다고 하면 후임 2명 지명한다는 겁니까? 사실은 근데 지명을 하는 주체는 여당은 아닙니다. 그쵸? 권한대행입니다. 네. 다만 여당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고 네. 압박할 수는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만약에 쌍탄핵이라든지 줄탄핵이라든지 또 하나의 탄핵 카드가 나오게 된다면 네. 이제는 이 국무총리 입장,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이대로 난 당할 수는 없다, 밀릴 수는 없다라고 아하. 하는 판단을 저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도로 저도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이 결국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의 시계에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월 18일이라고 하는 숫자, 4월 18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임박할수록 네. 점점 윤곽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번 주가 됐든 다음 주가 됐든요. 이번 주 다음 주를 거치면서 네. 만약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하진 않겠죠. 그런데 하세월로 보이고 또 만약에 정말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 소추한다. 그렇다면은 아마 한덕수 국무총리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 정도 수준에서는 계속 이게 한 총리에 이어서 최 부총리까지 탄핵 소추가 되는 상황이면 이건 이제 거의 국정 마비 상태로 가는 겁니다. 또 이것은 계속해서 줄탄핵으로 국무위원들을 전부 직무정지시킨다는 신호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무정부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정부 입장에서도 이대로는 결코 물러설 수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또 다음 탄핵 심판을 하는 헌법재판관이 또 충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2명을 임명할 수도 있으나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가는 상황은 조금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 아닌가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약간 을러댄 우리 이 카드도 있어, 주머니 안에 요것도 있어 라는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해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임기 연장 얘기도 좀 같이 나오는 얘기가 지금 현재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 하면 이 안에서 탄핵이 되면 우리도 2명 추가 후임 지명할 거야 라고 국힘에서 얘기를 하니까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야, 임기 연장, 후임 지명, 이번엔 문형배 이미선 대치다. 저희 키워드가 이번엔 문형배 이미선인 거죠. 문형배 이미선 아니면 그 다음 후임? 이 얘기가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후임 그럼 우리가 지명하자고 적극적으로 드라이브 걸 수 있어요? 라는 게 여당의 얘기인 건데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다시 또 야당에선 그러면 후임
뽑을 수 없도록 안 나가면 되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안 나가고 임기 연장하면 되잖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제 법사위에서 관련 법이 소위로 넘어가고 통과가 됐죠. 그 모습 잠깐 보고 올까요? 다음은 법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은 국회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려기간 15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다는 얘기예요? 이의가 또 뭐 많기까지 합니까? 이의가 있으면 있지.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방적 법안 통과를 지켜봤습니다. 오늘 소위에서의 법안 의견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진행을 하면서 2시간 만에 이렇게 말을 바꾸는 이와 같은 신뢰의 상실. 네. 지금 보셨죠.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실제로 법안이 소위로 넘어갔고 소위에서도 통과가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대체 통과된 안이 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좀 보겠습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라는 거예요. 결정이 됐는데 임명을 안 한다고 하면 일주일 지나면 임명 안 해도 임명된 걸로 친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자가 최종 임명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쭉 좀 더 직무를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게 서영주 대변인님, 네.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헌법재판관 임기는 헌법에 6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그냥 법안 개정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가능한 거야? 라는 지적을 또 국힘 쪽에서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그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제도적인 네. 임기까지 여야 간에 논박이 되는 것들은 결국에는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의 책임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공직자들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재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에서 위원이기 때문에 마흔역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세요 했을 때 그걸 따르면 되는데 네. 그걸 따르지 않다 보니까 결국엔 그 불똥이 문혁의 이미선 이 재판관의 4월 18일에 임기까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명을 했다면 그러지 않겠죠. 네. 결국에는 그들이 위헌 위법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그걸 또 뭐 지원하고 있는 셈이에요. 임명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위헌 계속해라 이게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조금은 법률적으로 헌법과 법률이 배치되는 상황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어깃장에 있는 법안을 제출한 거예요. 저는 알기로는 어제 소위에서 보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통과가 된 걸 보면 결국에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이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탄핵 심판이 임기 내에는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4월 18일 이후에를 대비한 법률이긴 하나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헌법을 넘어서는 법률은 없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 부분은 소인 통과했더라도 본회의에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는 그 수준까지는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이게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하고 반박하고 국민의힘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헌법을 넘어서는 정도의 카드를 실제 칼을 뽑는 거는 그건 또 다른 문제다. 그것까지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여쭤본 게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헌법에 위배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라고 여쭤봤었는데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뒤바뀐 입장. 대행이 문 이후임 임명. 지명받는 법안 처리. 네. 입장이 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입장? 여당의 입장이 좀 바뀐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이 여당과 야당.
입장이 바뀌었다. 언제랑 비교했을 때 최상목 대행이 2명의 헌법재 3명의 재판 이 후보자 중에서 2명을 임명했을 때랑은 상황이 좀 입장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왜? 그때 여당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최상목 대행 임명할 권한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최상목 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하여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네. 윤주진 위원님. 예.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된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조금 부끄러운 모습이죠. 왜냐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입장이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실망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와 지금의 좀 상황이 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는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좀 갑론을박이 있었고요. 분명히 지명이 가능한 것인지 또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권한대행의 그 권한 행사의 범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에서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임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현직 대통령이 이제 완전히 파면이 돼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느냐 아니면은 현직 대통령을 복귀하느냐 정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있는 중요한 기로가 앞에 서 있는데요. 그런데 원칙상으로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긴 시간 동안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은 어느 한쪽의 의견으로 굳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원칙상으로는 아직 한쪽으로 의견이 굳어지지 않았다면은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기다릴 수 없다면은 지금 현재 사부 노열되어 있는 그러한 의견대로 판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인용이 아니면 어떠한 판단도 받지 않겠다라는 식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월 18일이 넘어가면은 그럼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상황까지 갔을 때 방치할 것이냐? 그것과 지금 당시의 그 논란과는 좀 아예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4월 18일까지 그 의견을 내지 못한다면은 선고를 하지 못한다면은 사실은 순리에 따라서는 다음 재판관을 임명해서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저는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그때와 지금이 같냐 다르냐 이 처음 시작을 좀 부끄러운 모습은 맞습니다라고 지금 시작을 하셨어요. 하지만 상황이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기서 뒤바뀐 입장이라는 게 여당만 뒤바뀌었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서영주 대변인님. 사실 그때 민주당 야당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3명 다 임명해라. 왜 2명만 임명하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후임 지명하는 거 이거 안 되지. 임명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로 또 들릴 수가 있어요. 그건 아예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목에 후임을 지명하는 것들은 권한대행의 행위 자체는 아주 최소한도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유지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대통령의 권한을 다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을 뭐 발효할 수 있다? 안 됩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지위는 갖고 있으나 거기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권한대행은 지위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 목으로서의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거는 논박이 있지요. 물론 임명은 할 수 있으나 지금 그 부분은 지금 현재의 헌재에 있어의 만역 재판관 임명과는 아예 다른 문제잖아요. 만역 재판관 임명 자체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임명하지 않으면 국회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헌적 행위를 하지 말아라. 판단이 나온 것이다.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행위를 해야 돼요. 저희는 원칙과 상식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일관되게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만약 재판관, 헌재에서 이 부분을 판단 안 했다면 민주당이 어깃장을 놓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미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만약 재판관 3명이든 1명이든 간에 그 1명조차도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했으면 그걸 이행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특히나 고위공직자면 거기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책임을 지고 그 위헌 위법적인 부분들을 해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과 권한대행과 부총리가 이거를 위법적인 행위를 계속해서 한다. 이 얘기와 대통령의 지명을 막는 거는 다른 문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두 분의 말씀이 사실 그때랑 지금은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다. 윤주진 위원님은 그때랑 좀 다르죠.
서영주 대변인 완전히 다르죠?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좀 저마다 그때 좀 상황이 좀 다르다. 이게 좀 정확히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의 상황을 너무 나오는 얘기가 많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약간 장군, 멍군 좀 이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일단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 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라. 안 하면 탄핵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탄핵할 거야. 그럼 우린 문영배, 이미선 후임 지명할 수 있어. 그렇게 해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지명하면 뭐해? 우리가 그냥 안 나가면 되지. 헌법재판관 임기 그냥 연장해. 연장법을 또 추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 후보자 임명을 지명할 수 있으니까 임명을 차단하는 이런 법안도 또 어제 상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거니 받거니 이런 상황이 윤주진 위원님. 예. 이게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일일까라는 생각부터 일단 들거든요. 그렇게 상식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법의 구절구절 하나하나를 무기 삼아서 상대에게 불리한 그런 조치를 취하고 또 상대가 이렇게 나올 것을 예상해서 법을 뜯어고치고요. 네. 그럼 이 뜯어고친 법을 또 거부권을 행사할까 봐 줄탄핵을 하고요. 이것은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는 싸움인데 저는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바로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달려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만약에 인용이 돼서 네. 대통령직이 지금 끝난다면 그러면 조기 대선으로 가죠. 그러면 이 모든 이 정치적 실타래를 풀 그 주체는 다음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만약에 복귀를 한다면 그때는 뭐 마은혁 재판관이든 다 임명을 하고요. 정상적으로 헌법재판관도 임명을 할 것이고요. 네. 물론 정치적 혼란은 극심할 수 있겠으나 적어도 이런 식의 기싸움은 없을 겁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가 뭐 이번 주냐 다음 주냐 뭐 4월 18일을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그래도 예상이 우세한 상황에서 네. 좀 야당이 조급하지 않고 헌재 시간을 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데 이 4월 18일을 넘어갈까 봐 너무 노심초사하는 거죠. 근데 4월 18일을 넘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것은 파면에 이를 정도의 다수의 생각을 모으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거는 윤통의 복귀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너무 조급하지 말고 헌재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건 짧게 서영주 대변인님 너무 근데- 민주당이 조급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셨어요. 아니 민주당이 조급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네. 근데 이 대한민국의 내란의 난리통에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상식입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치라는 입장에서 공당으로서 뭐라도 이 내란의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안간힘이라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먼저 조급함을 보이지 않아야 될 거는 국민의힘입니다. 이 정상화를 해야죠. 제발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대한민국. 그게 집권 여당의 본분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이 조급한 게 아니라 그만큼 사안이 중하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조금 더 조급함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사실 지금 여야가 당장 처리해야 될 시급한 일이 있죠. 뭐 민생이 어려운 건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니고요. 민생도 시급하고요. 특히나 삿불, 추경론이 어떻게 할 거냐. 상당히 지금 시급합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인데 요 얘기를 다음 키워드로 잠깐 넘어가서 해볼까요?